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곧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본질적인 시험을 잘 보는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학습 방법하고 메타인지 학습 방법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대체로 지금 애들이 공부하는데 암기 중심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게 공부에서 어려운 점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많은 양을 다루었다고 하도 실수하는 부분은 계속 실수를 그렇죠. 하고, 어려운 문제에 막히는 학생들은 계속 어려운 문제를 뚫지를 못한다는 것. 이게 행동에서 교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힘들죠. 평상시보다 못 보는 애들이 거의 많죠. 3분의 2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못 보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오답을 분석하고 실수를 인식하는 과정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지켜보면요. 그래서 원인학원에서 하는 메타인지 학습은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컨트롤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하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자기 점검할 때, 공부할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모니터링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채점하고 생각해 본다면 모니터링은 정확하게 이제 되는 것이겠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소통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문화상 좀 조용하거나 좀 그 얌전한 아이들을 착한 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컨트롤 영역에 있어서 좀 좀 약하다. 그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좀 불편해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학습에 있어서도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를 때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학생들에게도 그 부분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됐는지 끊임없이 피드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드백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구두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해를 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찍어서 맞추면 저희들은 그렇죠, 맞춘 그렇죠. 거로 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풀었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잘 설명해 낼 수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면 본인도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또 뭐 구술 면접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피드백 과정에 있어서 구술로 이것을 이제 자기가 되돌아보고 확인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경시를 할 때 옛날에 보면 특목고 1등급만 다 모아서 한 10명쯤 모아서 좀 했던 게 이 피드백 학습법인데 회가 나와서 발표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공격을 하죠. 이렇게. 뭐가 잘못된지 한지 서로 막 그 피트징 하여튼 굉장히 서바이벌처럼 했던 것 네네, 같아요. 토론을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사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배우면서 애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가장 고마운 거는 진짜 그거를 뭐냐 하면 자기를 피드백할 수 있는 친구들을 연결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학교에서 해결 안 되는 게 해소가 됐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피드백에서 사실 그 친구가 친구에게 이제 동기가 동기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만 잘 만들어 준다면은 정말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수학에다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수학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일단 메타인지 수학 성적 향상시키는 방법 이거 원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보면 오류를 분석하잖아요. 네네. 두 번째 전략을 모색하고 네네. 논리적 사고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이 되기만 해도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해결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원장님이 주로 많이 컨트롤 해주시던 방식은 뭔가요? 수학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함의하고 있는 조건, 그 말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부터 이제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나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데, 급하게 풀다 보면 알고 있는데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서도 또 이제 그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선행이 얼마나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6개월을 선행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화 문제를 다 풀고 그 과정이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6개월 선행도 충분하죠. 사실 또 그 수학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스킵을 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최다 득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13번을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학생이 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를 촘촘하게 꼼꼼하게 다 풀어서 득점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그 문제에 도전을 해봐라. 메타인지에서 말하는 모니터링, 컨트롤, 피드백 이게 하나 1년의 궤를 가치가 사이클로 돌아가면 그거를 잘라서 단계별로 훈련시키는 게 원장님 생각하는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습에 대한 어떤 인트로 얘기하고 네네. 적용까지 얘기했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2부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학습을 현실에 어떻게 시험 보는데 적용시키냐는 따로 뜯어서 요거만 하나 하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